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지구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과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상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운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류가 스스로의 우주적 주소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 운 좋은 위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인류가 우주 속 초라한 점에 불과했던 지구의 위치를 은하계 지도 위 특별한 좌표로 찾아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의 끈질긴 탐구와 반전의 발견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추적하며 시작됩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움직임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강한 자부심, 어쩌면 오만함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를 우주의 절대적인 중심에 놓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며 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류가 이 광대한 우주의 주인공인 양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밤마다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우리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은 무려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우주관을 지배했습니다. 인류의 지적 여정은 이렇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함 속에서 첫 발을 내딛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기존의 우주관에 혁명적인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는 지동설을 제안했죠. 이는 인류의 사고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류에게 겸손함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해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는 다음 단계의 잘못된 이해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저택의 작은 방 하나에서 거실로 옮겨갔을 뿐 저택 전체의 구조나 위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과 다름없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흔히 밀키웨이, 즉 은하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하고 뿌연 강물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은하수에 대해 고대인들은 그저 막연한 상상만 할 뿐이었어요. 그 거대한 규모나 진정한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태양계가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는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특별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들의 진정한 주소를 찾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탐구를 위한 중요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만함에서 벗어나 태양계 중심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 속에서의 진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다는 착각은 또 다른 형태의 오만함이자 지적인 혼란을 야기했죠.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인류의 우주관은 이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해와 한계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들이야말로 더 큰 진실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죠. 인류는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탐구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어떻게 이 오랜 오해를 벗겨내고 진정한 우주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질 겁니다. 인류가 자신들의 우주적 주소를 찾아가는 그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사실 밤하늘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별들의 반짝임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 거대한 우주 속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시절, 인류는 또 다른 형태의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바로 그 오해들이야말로 더 큰 진실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탐구와 발견들이 인류의 우주적 시야를 확장시켰을까요?
18세기 후반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밤하늘의 별들을 체계적으로 관측하며 우리 은하의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많은 별들을 일일이 세고 그 분포를 꼼꼼히 기록했죠. 마치 숲속에서 나무를 세워 숲의 전체 모양을 짐작하듯이 허셜은 별들의 밀도를 분석해 우리 은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지 추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탐구 정신은 정말 놀라웠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우주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그에게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은하에 가득한 성강 먼지가 멀리 있는 별빛을 가려버렸고 이 때문에 그는 실제보다 훨씬 작은 영역만을 관측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허셜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이는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과대평가하는 오랜 착각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시도는 좌절을 겪었지만 인류에게는 더 정교한 우주 지도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고 허셜의 시도가 보여준 한계는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 속 먼 곳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뜻밖의 인물과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비트는 하버드 천문대에서 수많은 별 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식 천문학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 컴퓨터라 불리며 단순 계산 업무를 맡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관찰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죠. 리비트는 소마젤란 은하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별들에 주목했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심장이 뛰듯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많은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별들의 밝기가 변하는 주기와 실제 밝기, 즉 절대 등급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세페이드 변광성이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길면 길수록 그 별은 실제로는 훨씬 더 밝은 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우주 거리 측정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표준화된 자, 스탠다드 룰렛을 얻은 것과 같았죠. 특정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 변화 주기를 측정하면 그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밝기와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는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그 별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헨리에타 리비트의 위대한 발견은 이 우주의 광대한 스케일을 측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표준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끈기와 통찰력이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꿀 중요한 희망의 빛을 밝힌 셈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인류에게 나침반을 건네준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리비트가 제공한 이 혁명적인 우주자를 들고 이제 인류는 우리 은하의 진정한 중심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1918년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우 셰플린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활용해 우리 은하의 실제 크기와 태양계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은하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구상성단이라는 특별한 별들의 무리에 주목했습니다. 구상성단은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꼭 모양을 이루는 천체로 우리 은하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분포를 보였죠. 셰플린은 이 구상성단들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 거리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구상성단들이 우리 은하의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구슬이 하나의 거대한 공 주변에 모여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셰플린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 착각했던 태양계는 사실 중심에서 무려 25,000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의 한쪽 변두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우리 은하의 진짜 중심은 공수자리 방향에 위치한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발견은 인류에게 커다란 지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강력한 우주관의 대변역이었죠. 인류는 이제 우리 은하 속에서도 자신들이 결코 특별한 중심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그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태양을 공전하는 작은 행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순간 인류는 비로소 우주 속 자신들의 진짜 주소를 찾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셈이죠. 이처럼 오랜 착각을 벗겨내고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은 언제나 경외감과 함께 겸손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셰플리의 혁명적인 발견 이후에도 인류의 우주를 향한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깨달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갈증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과연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의 변두리 중에서도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자리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욱 정교한 관측 기술과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20세기 중반 전파 망원경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또 한 번 확장됩니다.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우주 먼지 너머의 영역, 즉 은하계의 중심부나 거대한 나선팔 구조까지도 전파를 통해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여행자가 특수 장비를 통해 숲 전체에 숨겨진 지도를 얻게 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전파 망원경은 우리 은하의 베일에 쌓인 모습을 드러내며 그 거대한 나선 구조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인류의 눈은 마침내 지구 대기권 밖 우주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의 등장이었죠. 대기의 방해 없이 우주를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하계의 세밀한 모습과 먼 우주의 경이로운 풍경들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비밀스러운 책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보여주듯 우리 은하의 나선팔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그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대 관측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은하의 진짜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우리 은하는 거대한 나선팔들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이 수많은 나선팔 중에서도 오리온8이라는 비교적 작은 나선팔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7,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치 거대한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처럼 말이죠. 이 오리온8은 페르세우스 8과 궁수자리 8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가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 태양은 여전히 꾸준히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은하 중심부의 신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 별표라고 불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죠.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진공청소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페르미 버블이라는 거대한 감마선 거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은하 중심부의 격렬한 활동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 은하가 단순히 별들의 고요한 집합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 생명체와도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가 오리온8,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위치는 사실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별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의 강력한 복사선 같은 위험한 에너지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번잡하고 위험한 도심 한복판 같다고 할 수 있죠. 반면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면 별들의 밀도가 너무 낮아 행성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자리 잡은 오리온8은 은하 중심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적절하게 풍부한 곳입니다. 적당한 밀도의 별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행성들이 평화롭게 진화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를 가진 골디락스 행성 지구처럼 우리 태양계의 위치 또한 은하계의 골디락스 존의 기적처럼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현대 천문학은 인류에게 우주 속 우리의 주소를 더욱 정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하계의 광대한 지도 위에서 우리 태양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는 우리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들을 갖춘 기적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지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되새기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